2025년 8월 4일 새벽 2시 37분, 중국 후베이성 이창, 의창에 위치한 산샤댐 인근에서 이상 수압이 감지되었고, 이로부터 단 30분 후, 댐의 일부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수류 누출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내부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전부터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징후는 명확하게 존재해 있었다. 우리는 지금 수년간 인터넷상에서 허위 조작, 서방의 음모론, 반중국 정서의 왜곡이라 일축되었던 산샤댐 붕괴 경고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단지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낚시 영상이나 위조된 CG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장면들이 이제는 위성 사진과 항공 열감지 카메라에 의해 하나하나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2025년 7월 말부터 계속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양쯔강 유역의 수위는 평년 대비 142%를 초과했고, 그로 인해 산샤댐은 최대 저수용량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그때마다 정상 범위 내 수위 조절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실제로는 수문을 제대로 열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댐의 구조상 하류범람을 우려해 방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했던 것이다. 기술자들 사이에선 내부적으로 설계 내구현안을 초과했다는 우려가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으며, 일부 구조 엔지니어는 이미 2023년 말부터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 치마와 미세 진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경고를 외친 인물들은 좌천되거나 사직 압박을 받았다. 중국의 위대한 건설 업적에 흠집을 낼 수 없다. 이 말이 곧 오늘의 참사를 낳은 태도였다. 10년 전 독일에 거주 중인 중국 출신 수력공학자 왕웨이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산샤댐은 본질적으로 너무 많은 정치적 목적을 안고 설계되었다. 과학이 아닌 체면이 이끄는 구조물은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당시 이 발언은 중국 내에서 매국 발언이라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고, 그의 논문과 발언은 철저히 봉쇄되었다. 그러나 왕웨이러가 지적했던 댐의 핵심 약점들, 기반함 지반의 불안정성, 일방향 수압 설계의 허점, 콘크리트 응결 불균일 문제 등은 이번 사태에서 모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지질조사국과 일본 국토교통성도 2021년과 202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산샤댐 일대 지반 침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나 중국 측은 내정 간섭기라는 이유로 모든 협조를 거부했다. 한국의 몇몇 재난 전문가들도 방송이나 학술지에서 장마철댐 압력 상승과 구조 피로도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관련 발언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 특히 2025년 6월 중국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6은 직접적인 구조 손상은 아니더라도 댐의 수압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진 직후 일부 지역의 수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는 데이터를 입수한 유럽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댐 내부 수로와 콘크리트 마찰면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당시 이를 즉시 부정하며 전혀 이상 없다는 발표만 반복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반 뒤,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왕웨이러는 얼마 전 망명 중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틀리길 바랐다. 나의 경고가 기우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끝까지 체면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이제 수백만 명이 치르게 되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비관론이 아닌 오히려 너무 늦은 예언이었다. 산샤댐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이며 최대 저수량은 400억 톤 그리고 지금 이 물이 통제불능의 상태로 쏟아지고 있다. 후베이, 안후이, 장시, 후난, 스촨, 충칭까지 수백만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양쯔강 하류의 도시들, 특히 상하이, 우한 등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 중이다.
중국 정부는 급히 인근 30여 개의 중소형 댐과 수문을 동시 방류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로 보인다. 8월 5일 오전 3시 기준 양쯔강의 수위는 사상 최고치인 193m를 돌파했으며 댐 하류의 전력망과 통신망은 대부분 마비된 상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영상에서는 버스, 아파트, 심지어 고속철도 선로까지 물에 잠긴 참혹한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운 부분은 바로 정부의 대응이다. 대다수의 국영 언론은 여전히 상황 통제 중이라는 보도만 반복하고 있으며 주요 뉴스 포털에서는 산샤댐 관련 검색이 차단되거나 페이지 오류로 뜬다. 심지어 유명 유튜버나 틱토커들의 채널은 공포 조장이라는 이유로 삭제되기도 했다. 정보가 통제되는 동안 수많은 생명은 구조되지 못했다. 익명의 구조대원에 따르면 상부에서는 댐 붕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하류 지역 주민들은 사전 경고조차 없이 물에 휩쓸렸다. 이는 단순한 실책이 아닌 체계적인 은폐이며 국가적 범죄에 가깝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산샤댐은 정말 중국의 자랑스러운 대국 굴기의 상징이었는가? 아니면 재앙의 씨앗이었는가? 1994년 착공부터 2003년 완공까지 산샤댐은 국가적 자존심으로 선전되었고 중국 내외의 기술력 과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많은 부실 공사, 예산 유용, 정치적 과욕이 숨어 있었다. 무려 130만 명 이상이 댐 건설로 인해 강제 이주당했고 생태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고 자연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오늘날의 이 재앙은 결국 인류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번 경고를 받아왔다. 끊이지 않는 홍수, 기후변화, 잇따른 지진, 수위 이상 상승. 그러나 그 모든 사인을 우리는 과장, 가짜뉴스, 불안 조장이라 무시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산샤댐은 더 이상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진실, 외면했던 현실이자 억눌렀던 경고의 집합체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프라가 진정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은 미래에 있어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과 분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기록합시다.